한국, 冬 겨울, 一番 가장 제일, 季節 계절, 水泳 수영. 미나상 konnichiwa 민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짱입니다. 사실 제가 강의 영상으로 찾아뵙는 건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사를 하기도 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없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 제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특히 제 영상 강의를 기다리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느린 속도긴 하지만 강의 영상 그리고 제 일상 브이로그도 꾸준히 올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그리고 오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제가 일본어 한자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사실 일본어 공부를 할 때 포기하시는 시점이 바로 일본어 한자를 외워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어렸을 때 한자 공부를 좀 열심히 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 예전에 저희 신문 보면은 주요 단어들이 한자로 적혀 있었잖아요.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나이는 비밀이에요. 어쨌든 그런 분들이시라면 일본어를 공부하는데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일본어 한자를 외울 때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본어 한자 공부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공부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니혼고 클래스! 일본어 한자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일본어 문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 문자는요, 총 3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 제일 기본이 되는 히라가나. 히라가나는 총 46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두 번째가 가타카나입니다. 가타카나는 히라가나와 음이 동일하나 형태가 다르고요. 언제 쓰냐면 외래어 표기, 그리고 동식물 이름, 곤충 이름, 의성어, 의태어,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한자인데요. 한자를 쓰는 이유는 46개의 음밖에 없다 보니까 동음이어가 많이 발생하겠죠. 이 뜻을 구별하기 위해서 한자를 섞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섞어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일본어 한자를 공부하기 전에 훈독과 음독의 개념을 정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훈독은요, 보통 단어를 단독으로 사용할 때 한자를 읽는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뜻으로 읽힐 때 훈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보통 단어 속에서 섞여 있을 때는 음독을 많이 취하는데요. 음독은 음으로 읽혔을 때를 음독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게요. 나라 국자는 일본어로 이렇게 쓰는데요. 형태가 조금은 다르죠?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어느 나라에서 왔어 이렇게 나라 뜻으로 쓰일 때는요. 일본어로 군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독을 하는 거죠. 단독으로 쓰일 때요. 그리고 예를 들면 한국인 이렇게 국자 음으로 읽힐 때는요. 고쿠라고 읽힙니다. 고쿠. 한국인 이렇게 국. 그래서 음독, 훈독 두 개가 있다는 점. 그리고 다른 예를 하나 더 들면요. 사람 인자 있죠. 그냥 우리가 사람이 많아.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 뜻으로 읽힐 때는 히도라고 있습니다. 히도. 하지만 단어 속에 한국인이야, 인으로 읽힐 때 있죠. 몇 명, 몇 인이야, 이렇게 인으로 읽힐 때는 한국인, 징이라든지 난닝, 닝으로 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자 공부를 하기 전에 훈독, 음독 이 2가지 방법이 있다는 개념을 잡아두시고 공부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일본어 한자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부 팁, 무조건 쓰면서 외워라입니다. 요즘에는 일본어를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타이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본어를 굳이 쓰면서 외워야 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일본어를 쓰면서 외우는 거는 나중에 쓰기 위함이 아니라 더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쓰면서 공부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조금이라도 읽기 위해서라면
쓰면서 외우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실패 없는 일본어 공부법 영상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방법인데, 무조건 쓰면서 외우시고요. 이 쓸 때 반드시 큰 소리로 발음을 하면서 읽으면서 외우시는 게 더 오래 기억하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외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쓰면서 단어를 외웠다면 이번에는 들으면서 단어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한자를 외워보는 건데 이거는 한자 공부 팁이라기보다는 단어를 외우는 공부 방법 그리고 청해 실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음성 단어장을 만드는 거예요. 이미 쓰면서 외운 단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리 그 단어들을 녹음을 해놓는 거예요. 뭐 녹음기나 휴대폰으로 녹음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들으면서 내가 바로바로 뜻을 말할 수 있는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사실 아무리 눈으로 한자를 보면서 쓰면서 외워도 이렇게 막상 딱 외국인한테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단어였지? 라고 바로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들으면서 내가 이 단어를 뜻을 기억할 수 있는지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미리 녹음을 해뒀어요. 단어 몇 개를. 그러면은 예를 들면요. 잘 들어보세요. 한국, 겨울, 가장, 계절, 수영 이런 식으로 일본어 들으시면서 단어를 의미를 바로바로 얘기를 해보는 거고요. 반대 언어로 해도 돼요. 한국어 뜻을 들으면서 일본어를 하는 거죠. 한국, 겨울, 후유, 가장, 이치방, 이치방, 계절, 키세츠, 수영, 스이에 이렇게 녹음을 들으면서 단어를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겨보면요. 청해 실력도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등하교 시간, 출퇴근 시간, 그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단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방법인데요. 세 번째 방법은 한자 단어를 외우다 보면 눈에 보이는 공통점들이 있어요. 이 공통점을 머리로 생각하면서 단어를 외우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어로 한이라고 읽히는 음은요. 일본어로 주로 칸이라고 읽히는 경우가 많아요.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한국도 한국구 그리고 한자의 한도 간지, 칸으로 읽혀요. 한자는 다르지만 음은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뭐 한파, 추울 때 한파도 칸파 이렇게 읽혀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유추할 수 있고요. 다른 단어 볼까요? 험, 한국어로 험으로 읽히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험, 시켄이라고 읽혀요. 캔으로 읽히거든요. 시켄, 캔, 그리고 험으로 끝나는 것도 뭐 있죠? 시험, 위험, 그쵸? 위험. 기켄이라고 해요. 기켄. 한자는 다르지만 우리나라 험이면 캔. 주로 대부분 캔으로 읽히니까 그럴 수 있겠다. 유추할 수 있고. 근데 갑자기 내가 내 경험은 경험이라는 단어를 일본어로 표현하고 싶을 때 있죠? 한 번도 외운 적은 없지만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경은 주로 음독할 때 K로 읽히고요. 험은 아까 캔이라고 했으니까 경험, 케이켄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실제로 일본어로 경험은 케이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자를 외우다 보면 노하우가 생겨요. 공통된 음독이 있다는 거죠. 이런 점도 조금 유의하면서 외우다 보면은 한자 공부가 훨씬 더 쉬워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자 공부를 할 때 학생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에 대한 몇 가지 답변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일본어 한자를 공부하기 전에 한국어 한자를 먼저 외우는 건 어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저는 물론 한국 한자를 많이 외워두면은 일본 한자 공부를 할 때 유용한 거는 맞아요. 하지만 저희 일본어 공부만으로도 너무 벅차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교재 안에 있는 한자 단어만이라도 쓰면서 큰 소리로 읽으면서 그리고 음성 단어장 만들어서 그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본어를 충분히 다 하고 나면은 사실 한국 한자 검정시험 충분히 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내가 초등학교 자녀를 뒀다 아니면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이라면 한자 공부를 좀 미리미리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컸을 때 일본어를 하거나 중국어를 공부할 때도 이 한자를 많이 알아두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많이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저 뭐 한자 쓸 일이 없어요. 그냥 회화만 필요해요. 한자 공부 안 하면 안 될까요? 라든지, 지금 말고요. 그냥 조금 중급 때 일본어 공부 좀 더 하고 한자 외우면 안 돼요? 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세요. 이거는 학습자분들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혀 한자를 뭐 읽을 필요도 없고 쓸 필요도 없으면 그냥 뭐 회화만 배우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 여행만 가도 한자어가 너무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뭐 역 이름이라든지 메뉴판, 그리고 간판, 전부 다 한자가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자를 모르면 조금 불편함은 생겨요. 그래서 내가 일본어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다 하면은 한자를 같이 공부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초급 때부터, 일본어를 시작할 때부터 한자를 같이 외우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물론 조금 배우다가 히라가나부터 먼저 단어를 외우다가 나중에 중급 때쯤 한자를 같이 외우려고 하다 보면 너무 부담스럽고 포기하고 싶은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금이지만 단어를 외울 때 한자 그리고 히라가나 그리고 단어 같이 외우시는 게 훨씬 더 조금 더 재미있게 나중에 포기하지 않게끔 하는 공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일본어 한자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히라가나부터 공부하면서 통역사가 되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깨달았던 공부 팁이라든지 학생분들을 여러 명 가르치면서 또 생각했던 공부 팁을 하나하나 전부 여러분들께 전달하고자 하니까 오늘도 좀 영상이 길어졌어요. 사실 정해진 공부 방법은 없어요. 자신한테 잘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서 내 걸로 만들어서 그거를 사용하면 가장 베스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강의 영상 그리고 좀 소소하게 미소 지을 수 있는 제 일상 영상도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 시청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맞다네!